감당하기 힘든 빚. 사실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? 만약 나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? 막막하죠?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법적인 해답 중 하나인 개인회생을요, 실제 사건 파일을 가지고 와서 단계별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 서류 속 숫자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. 자, 빚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우리 법이 마련해둔 길이 하나 있는데 오늘 바로 그 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오늘 이야기는 크게 5단계로 진행될 거예요. 우선 이 신청자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부터 시작해서요, 빚이 대체 얼마인지, 또 가진 재산은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볼 겁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. 앞으로 36개월 동안 어떻게 빚을 갚아나갈 건지 그 계획을 샅샅이 뜯어보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단계, 바로 신청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. 사실 복잡한 숫자들을 보기 전에 이 서류 뒤에 있는 한 사람의 사연을 먼저 아는 게 순서겠죠?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개인회생까지 오게 된 걸까요? 자, 사건 파일의 기본 정보부터 한번 보죠. 2025년 10월 말에 춘천지방법원에 접수한 사건이고요. 채무가 왜 이렇게 늘었나 보니까 주된 원인으로 딱 2가지가 적혀 있네요. 생활비 부족, 그리고 주식 투자 손실. 참 요즘 많은 분들이 겪는 어려움과 비슷하죠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. 이분이 짊어진 빚의 규모, 과연 정확히 얼마였을까요?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와, 총 채무 원금이 무려 9,797만 2,971원, 거의 9,800만 원에 달합니다.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, 이게 이자는 싹 빼고 순수하게 빌린 원금만 이렇다는 거예요. 바로 이 숫자 9,800만 원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자, 그럼 이 빚이 어디서 왔는지 좀 더 자세히 볼까요? 이 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. 채권자가 총 10곳이나 돼요. 가장 큰 덩어리는 역시 저축은행 신용대출이네요.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되죠. 그 밖에도 카드값,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채무까지 정말 다양한 빚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는 갚아야 할 돈, 즉 마이너스 통장을 들여다봤어요. 그럼 이제 관점을 확 바꿔서 이분이 가진 플러스 재산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볼 시간입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. 바로 청산가치라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요, 아주 쉽게 말해서 만약 이 사람이 그냥 파산해버리면 채권자들이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갈 수 있다 하는 돈이에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을 지금 당장 다 팔아치웠을 때의 가치인 거죠. 법원 입장에서는 개인 회생을 하려면 최소한 파산하는 것보다는 채권자한테 유리해야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청산가치가 변제 계획의 일종의 최소 보장선, 마지노선이 되는 겁니다.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. 자, 그럼 이분의 자산 내역을 실제로 한번 보시죠. 보험 예약하면 받을 돈이 한 64만 원 정도 있네요. 근데 이건 법에서 150만 원까지는 생활에 필요하다고 보고 압류를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청산가치에서는 빵원으로 처리됐고요. 그리고 차량이 3대나 있네요. 포터 투싼은 그 가치가 그대로 잡혔는데 이 소나타가 좀 특이하죠. 차량 가치에서 아직 갚아야 할 할부금, 그러니까 담보대출 잔액을 뺀 금액만 실제 가치로 계산된 겁니다. 그래서 다 합쳐보니까 최종 청산가치가 얼마냐? 바로 510만 9,111원, 약 510만 원입니다. 자, 이 숫자 꼭 기억해 두세요.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 보장선이 바로 이거예요. 앞으로 3년 동안 갚을 돈의 총합이 무조건 이 510만 원보다는 많아야 법원에서 오케이, 계획 승인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. 자, 좋습니다. 빚도 확인했고 재산도 확인했어요.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,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과연 앞으로 36개월 동안 어떻게 빚을 갚아나가겠다는 건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열어보죠. 사실 개인회생 변제 계획의 계산법은 정말 간단합니다. 딱 이 공식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. 내가 한 달에 버는 돈, 즉 소득에서 법이 이건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하니까 건들지 마 하고 정해준 최소 생계비를 빼는 거죠. 그렇게 해서 남는 돈, 바로 그 돈으로 매달 빚을 갚아 나가는 겁니다. 아주 심플하죠? 자, 그럼 이 공식을 이번 사건에 한번 그대로 대입해 볼까요? 이분의 월 평균 소득이 약 243만 원이에요. 여기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인 약 143만 원을 딱 빼고 나니까 얼마가 남죠? 네, 정확히 100만 원이 남습니다.
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매달 갚을 돈, 즉 월 변제금이 100만 6원으로 정해진 겁니다. 이게 바로 무리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상환 계획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죠. 자, 그럼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. 매달 100만 원씩 36개월, 즉 3년을 꼬박 갚았다고 칩시다. 과연 그 끝에 처음에 그 막막했던 9,800만 원 빚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? 최종 결과를 한번 보시죠. 와,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. 왼쪽에 있는 저 거대한 막대가 원래 빚 약 9,800만 원이고요. 오른쪽에 있는 게 3년 동안 갚게 될 총 금액 약 3,600만 원입니다. 이 차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? 결국 이 계획의 모든 걸 딱 하나의 숫자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. 36.7%. 이게 뭐냐? 바로 원금 변제율이에요. 원래 빚 원금 9,800만 원 중에서 3년 동안 갚는 돈의 비율. 그러니까 원금의 3분의 1 정도만 갚게 되는 셈이죠.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 더 확실하게 와닿으실 거예요. 3년 동안 계획대로 성실하게 갚은 36.7%를 제외하고 나머지 63.3%의 원금과 그동안 쌓였을 모든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? 네,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. 이걸 바로 면책이라고 하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별표 5개짜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모든 건요,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. 어디까지나 신청자가 법원에 제출한 계획안일 뿐이라는 겁니다. 서류에도 딱 적혀 있죠? 이건 최종 결정이 아니라고요. 앞으로 법원에서 이거 수정해 오세요 하는 보정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본 변제율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. 이건 꼭 아셔야 해요. 네, 오늘 저희는 실제 사건 파일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. 빚으로 고통받는 개인에게는 다시 일어설 두 번째 기회를 주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는 최소한의 공정함을 보장해야 하는 이 제도. 과연 우리 사회는 이 둘 사이에서 가장 적절한 균형점을 잘 찾아가고 있는 걸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